저는 김은정 46살의 평범한 직장인이고 남편과 두 아이를 키우며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 아침밥을 차리고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하면 또 집안일을 했죠. 주말에는 아이들 학원 데려다주고 장도 보고 청소도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늘 피곤했지만 이게 엄마의 삶이고 아내의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산다고 잘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 정기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들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유방암 초기 진단 추가 정밀 검사 필요. 그 글자가 제 눈앞에 선명하게 보였어요. 한참을 멍하니 종이를 쳐다봤습니다. 글자는 그대로인데 그 의미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있는 사무실에서 혼자 패닉에 빠진 것 같았어요. 화장실로 뛰어가서 변기 뚜껑을 덮고 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왜 하필 나일까?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가족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늘 강한 엄마 든든한 아내로만 보이고 싶었는데 그 순간 저는 너무 작아지고 두려웠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도 아무 일 없는 척했어요. 남편의 평범한 질문에 평범하게 대답하면서도 속으로는 계속 암이라는 단어가 맴돌았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옆에서 편하게 자고 있는데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온갖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아이들은 누가 키워? 남편은 혼자 어떻게 살아?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어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울었어요. 다음 날 바로 큰 병원에 예약을 잡았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아야 했거든요. 회사에는 개인 사정이라고만 말하고 휴가를 냈어요. 남편에게는 회사 일로 외근 간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왜 진실을 말하지 못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겁이 났던 것 같아요. 말로 하면 진짜가 될 것 같아서요.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유방 촬영, 초음파, 조직 검사. 하나하나가 두렵고 고통스러웠어요. 특히 조직 검사는 정말 아팠습니다. 바늘이 들어가는 순간 이를 악물었죠.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길었어요. 주변에는 저처럼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유방암 일기로 확진됐다고 말씀하셨어요. 다행히 초기라서 수술과 치료를 잘 받으면 예후가 좋다고 하셨지만 암이라는 확진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설명을 들으면서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수술 일정을 잡아야 하고 그 후에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말들이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든 진단서를 보니 눈물이 또 났어요. 병원 복도 벤치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혼자 병원을 다녔습니다. 수술 날짜도 잡고 입원 준비도 했어요. 회사에는 건강 문제로 한 달 정도 휴직한다고 했습니다. 가족에게는 회사에서 특별 프로젝트 때문에 지방 출장을 한 달 간다고 거짓말했어요. 남편이 한 달씩이나 가는 긴 출장이 처음이라며 의아해했지만 중요한 일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아이들은 한 달이나 엄마를 못 본다며 싫어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웃으며 금방 갈 거라고 주말마다 전화할 거라고 약속했죠. 왜 말하지 못했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가족이 걱정할까봐 가족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그리고 말하면 정말 아픈 사람이 될 것 같아서였던 것 같아요. 수술 전날 밤 혼자 병원 입원실에 누워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더라고요. 내일이면 수술이구나. 무사히 끝날 수 있을까? 무서웠어요. 혼자라는 게 더 무서웠어요. 남편 손을 잡고 싶었고 아이들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화할 수 없었어요. 목소리가 떨릴까 봐요.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마취해서 깨어났을 때 간호사 선생님이 수술 잘 끝났다고 이제 회복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온몸이 아팠어요. 특히 가슴 부위가 너무 아팠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칼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병실에는 저처럼 수술 받은 환자분들이 계셨어요. 다들 가족들이 와서 돌봐주고 있었는데 저만 혼자였습니다. 옆 침대 환자분이 보호자가 안 왔냐고 물으셨을 때 사정이 있어서 혼자 왔다고 대답했어요. 그분이 얼마나 힘드냐고 걱정해 주셨지만 괜찮다고 웃어 보였습니다.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밥 먹는 것도 혼자 해야 했어요. 통증 때문에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회복하는 일주일 동안 가족에게는 매일 잘 지내고 있다고, 일은 순조롭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전화는 피했습니다. 목소리에서 고통이 들릴까 봐요. 아들이 전화해서 제 목소리가 왜 그러냐고, 아픈 거 아니냐고 물었을 때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그렇다고 둘러댔습니다. 퇴원하는 날 짐을 싸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집에 가면 어떡하지? 아직 많이 아픈데. 하지만 집에 가야 했어요. 더 이상 입원해 있을 수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출장 다녀왔다고 평범하게 말했지만 몸은 너무 아팠어요. 남편이 고생했다며 위로했을 때 좀 힘들었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달려와서 안기려고 할 때 가슴이 아파서 나중에 안아주겠다며 피했어요. 아이들이 서운한 표정을 지었지만 수술 부위가 아파서 안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부터 정말 힘든 연기가 시작됐습니다. 아픈 몸을 숨기고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차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팔을 들어 올리는 것만으로도 수술 부위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청소하는 것도 설거지하는 것도 빨래하는 것도 모든 게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들키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가장 힘든 건 거울을 볼 때였어요. 수술 자국이 있는 제 몸을 보면 눈물이 났어요. 나는 이제 예전의 나가 아니구나. 의사 선생님이 재발 방지를 위해 항암 치료를 받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항암 치료는 들어본 것만으로도 무서웠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진다는 말도 들었고 구토와 극심한 피로가 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살기 위해서는 받아야 했습니다. 회사에는 휴직 기간을 연장했고 가족에게는 프로젝트가 연장됐다고 또 거짓말했어요.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는데 온몸에 독을 넣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다가 집에 오면 구토가 시작됐습니다. 화장실에서 토하고 또 토했어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물만 마셔도 토할 것 같았어요. 가족들이 걱정했지만 그냥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다고, 입맛이 없어서 그렇다고 둘러댔습니다. 거짓말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베개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 있더라고요. 드디어 시작됐구나. 샤워할 때 머리카락이 계속 빠졌어요. 배수구가 머리카락으로 막힐 정도였습니다. 거울을 보니 머리숱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어요. 가족들이 눈치채기 전에 가발을 샀습니다. 자연스러운 걸로 골라서 집에서도 계속 쓰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왜 요즘 머리를 안 감냐고 물었을 때 두피가 좀 안 좋아서 트리트먼트 받는 중이라고 둘러댔습니다. 또 거짓말이었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체중이 10kg 가까이 빠졌어요. 얼굴은 헬쑥해지고 피부색도 창백해졌습니다. 남편이 너무 말랐다며 밥 좀 먹으라고 했지만 요즘 입맛이 없다고 대답했어요. 밥을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고 삼키려고 하면 목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말랐냐고 아픈 거 아니냐고 물었을 때 다이어트 하는 거라고 엄마도 예뻐지고 싶어서라고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극도의 피로 때문에 소파에서 자는 날이 많았습니다. 침대까지 가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남편이 요즘 왜 소파에서 자냐고 물으면 TV보다 잠들어서 그렇다고 둘러댔어요. 병원 가는 날은 가장 힘들었습니다. 혼자 병원에 가서 항암 주사를 맞고 혼자 집으로 돌아와야 했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너무 어지러워서 중간에 내려서 쉬었습니다. 길가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있다가 다시 버스를 탔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차라리 가족한테 말할까. 그런 생각이 수없이 들었지만 끝까지 참았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되면 이 가족은 어떡하지. 그 생각에 더 두려워졌지만 동시에 끝까지 이겨내야 한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치료가 고통스럽고 외로웠지만 작은 희망들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같은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을 만났어요.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처음에는 혼자 버텼지만 나중에 가족한테 말했더니 더 힘이 됐다고 하셨어요. 다들 가족한테 말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병실 창가에 앉아 햇살을 볼 때마다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은정아, 넌 반드시 나을 거야. 이 싸움에서 지지 마. 아이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런 다짐이 저를 버티게 했어요. 항암치료 중간중간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잘 되고 있다고, 종양 크기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 기뻤어요. 나아지고 있구나. 내가 이기고 있구나. 그 순간들이 저에게 힘이 됐습니다. 몇 달간의 항암 치료가 끝나갈 무렵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마지막 치료 한 번 남았다고, 정말 잘 견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에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끝나는구나. 이 고통이 끝나는구나. 마지막 항암 주사를 맞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나을 수 있을까? 가족한테 언제 말하지? 치료가 끝나고 몇 주 최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길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드디어 말씀하셨습니다. 축하한다고, 완치 판정이라고,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앞으로 정기 검진만 잘 받으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혼자만의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다시 가족과 평범한 일상을 살 수 있다는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진료실에서 나와 복도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게 터져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결심했어요. 이제는 말해야겠다. 가족한테 모든 걸 털어놓자. 저녁 식사 후 가족들을 거실에 모았습니다. 다들 나한테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가족들을 보며 한참을 말을 못하다가 용기를 냈습니다. 사실 그동안 내가 아팠다고. 암이었다고. 유방암 초기였다고. 그동안 출장 간다고 한 게 다 거짓말이었다고. 수술받고 항암 치료 받았다고.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가족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혼자서 이걸 견뎠냐고, 왜 말하지 않았냐고, 함께 했으면 덜 힘들었을 거라고. 눈물이 났어요. 남편도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고. 그리고 약한 모습 보이기 싫었다고. 아이들도 울면서 제게 안겼어요. 왜 혼자 아팠냐고, 자기들도 있는데 자기들도 엄마 도와줄 수 있었다고. 미안하다고. 엄마가 잘못했다고. 하지만 이제 다 나았다고. 완치됐다고. 정말이냐고. 정말 다 나은 거냐고 물었을 때 정말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완치 판정하셨다고 대답했어요. 가족 모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참았던 것들, 숨겼던 것들이 다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앞으로는 절대 혼자 아파하지 말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말하라고.
우리는 가족이라고 했어요. 아이들도 이제는 다 같이 이야기하자고. 자기들도 엄마 지켜주겠다고. 엄마가 자기들 지켜준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비밀이 없어지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저는 다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머리카락도 다시 자라기 시작했어요. 짧지만 건강한 머리카락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가발을 벗고 짧은 머리로 다닐 때 아이들이 짧은 머리도 예쁘다고 말해줬어요. 체중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밥맛도 돌아왔고 예전처럼 요리하는 것도 즐거워졌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 돈독해졌어요. 주말마다 함께 공원 산책을 하고 아이들과 함께 영화도 보러 갑니다. 남편과는 여행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다음 달에 제주도 가기로 했습니다. 가족 여행이 오랜만이에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가족에게 약한 모습 보여도 괜찮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더 강해진다는 것을요. 혼자 견디는 것이 강한 게 아니었어요.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암은 끝이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희망은 살아 있습니다. 저처럼 완치하고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저처럼 가족과 함께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싸우지 마세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세요. 그들이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저는 혼자 싸웠고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만약 처음부터 가족과 함께 했다면 덜 외롭고 덜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혹시 저처럼 혼자 아픔을 견디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세요. 그리고 암 진단을 받고 두려워하시는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어요. 죽음이 코앞에 온 것 같았죠. 하지만 치료를 받고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